새벽 4시 국회의사당은 고요합니다. 거대한 돔 아래로 희미한 조명만이 복도를 비추고 있죠.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텐데 한 사람만은 예외입니다. 김민정이 청소 도구를 든 채 의사당 본관 입구를 지나갑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느 청소부와는 달랐어요. 등은 곧게 펴져 있고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이 몸에 배인 듯 했죠. 오늘도 고생 많으시겠어요. 경비원이 인사를 건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김민정이 단정한 목소리로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비원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인사를 나눈 이 평범해 보이는 청소부가 불과 3년 전까지 청와대 경호처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말이죠. 국방부에서도 전설로 불렸던 특전사 707부대 출신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민정은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그때의 자신은 대통령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1분 1초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걸레질을 시작하면서 김민정은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손놀림은 정확했고 구석구석 놓치는 곳이 없었어요. 마치 작전을 수행하듯 체계적이고 완벽했습니다. 역시 김 선생님이 하시면 다르네요. 함께 일하는 박 아주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김민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칭찬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죠. 과거에 화려했던 경력보다 지금의 소박한 인정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시계는 어느새 오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의사당 안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김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이 자신의 숨겨진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운명적인 날이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다시 꺼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요. 청소를 마친 김민정은 도구들을 정리하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습니다. 곧 의원들과 직원들이 출근할 시간이었죠. 그녀에게는 이제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지하 직원 식당은 점심시간의 분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민정은 평소처럼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었어요. 앞에 선 젊은 여직원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민정 언니, 여기 앉으세요. 25살의 이수진이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민정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함께 앉은 여직원들은 모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나이도 제각각이고 사는 이야기도 달랐지만 이 시간만큼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소중한 동료들이었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에요. 박영희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학원비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다른 직원이 맞장구 쳤어요. 김민정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이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민들의 진솔한 고민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과거 청와대에 있을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보고서와 브리핑으로만 전해졌죠. 그때 식당 한쪽에 위치한 VIP 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크고 거칠었어요. 김민정의 눈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몇 명이 보였어요. 그중 한 명은 국회의원으로 보이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뭔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김민정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그는 일반적인 사업가는 아니었어요. 저 사람들 좀 시끄럽네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음주는 안 된다고 하는데. 영희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어요. 김민정은 계속 관찰했습니다. VIP 룸의 남성 중 한 명이 서빙하러 들어간 여직원의 어깨를 건드리는 것이 보였어요. 여직원이 당황해하며 뒤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죠. 김민정 씨,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김민정이 자신도 모르게 식사를 멈추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VIP 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거든요. 김민정은 오랜 경험으로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지금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정도 일어나려던 순간 VIP 룸에서 여직원의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지만 김민정의 예민한 청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VIP 룸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김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유리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에 대화가 들렸습니다. 야, 아가씨. 술 좀 따라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주류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여직원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뭐, 이 계집이 감히? 김민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VIP 룸 안의 남성은 최 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겉으로는 건설업체 대표였지만 실제로는 조직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여직원이 룸을 나오려 하자 최 회장이 팔을 잡아 끌었어요. 어디 가려고? 아직 서비스가 끝나지 않았는데? 놓아주세요. 여직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식당 직원들도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국회의원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 함부로 개입하기 어려웠거든요. 김민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최 회장이 여직원을 더 세게 붙잡자 김민정이 조용히 VIP 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실례합니다. 김민정이 룸문을 두드렸습니다. 뭐야? 청소부가 왜 여기 와? 최 회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직원이 다른 업무가 있어서요. 김민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최 회장은 김민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어요.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참견이야? 썩 꺼져. 김민정은 한 걸음 더 들어섰습니다. 손을 놓아주시죠. 이 계집이 정말... 최 회장이 벌떡 일어서며 김민정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순간 최 회장의 손이 김민정의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김민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큰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김민정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어요. 최 회장은 김민정의 변화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분했죠. 뭐, 청소부가 나를 협박해? 너 죽고 싶어? 김민정은 여직원을 자신의 뒤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지금 당장. 여직원은 떨리는 다리로 룸을 빠져나갔어요.
이제 김민정과 최 회장 일행만 남았습니다. 분위기는 급격히 차갑게 변했죠. 자,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해 볼까요? 김민정이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VIP 룸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민정은 문을 등지고 서서 최 회장 일행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두 5명이었습니다. 최 회장과 그의 부하 셋, 그리고 국회의원 1명이었죠. 야, 이 미친 계집이 뭐 하는 거야? 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김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룸 안을 둘러보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출입구는 하나뿐이고 창문은 없었어요. 테이블과 의자들의 배치, 각자의 위치와 거리까지 순식간에 계산했습니다. 이런 상황 판단은 그녀에게 본능과도 같았거든요. 의원님, 지금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민정이 국회의원을 향해 말했어요. 국회의원은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너 누구야? 마지막 경고입니다. 김민정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어요. 최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겁주지 마. 청소부가 뭘 할 수 있겠어? 야들아, 저 계집 좀 조용히 시켜. 부하들이 김민정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민정은 특전사 707부대에서 맨손 격투 교관을 지냈던 사람이었거든요. 첫 번째 부하가 김민정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 그녀가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손놀림으로 상대의 손목을 꺾었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부하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두 번째 부하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계집이 뭐야? 김민정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말했습니다. 경고했는데 안 들으시더군요. 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감히 내 사람을 다치게 해? 너 죽었어.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자 김민정이 한 걸음에 다가가 그의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707부대에서 배운 제압술이었어요. 최 회장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무기를 꺼내려 했군요. 그럼 이제 정당방위입니다. 김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나머지 부하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벌써 문 쪽으로 도망가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민정은 그를 그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앉아 계세요. 경찰이 올 때까지 증인으로 계셔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청소부가 순식간에 조직폭력배들을 제압하고 있었거든요. 최 회장이 김민정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쇠고리처럼 단단했어요. 이제 조용히 경찰을 기다리시죠. 김민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직원들에게 사과하세요. 10분 후 VIP 룸 밖으로 경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김민정은 최 회장을 놓아주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김민정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추행과 폭행 시도가 있었습니다. 정당방위로 제압했어요. 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이 계집이 갑자기 덤벼들었어.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VIP 룸 밖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모두 김민정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저 아저씨가 우리 직원한테 추궁거렸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손도 대고 말도 더럽게 했어요. 다른 직원도 증언했어요. 경찰관이 김민정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민정입니다. 경찰관의 눈이 더 커졌어요. 설마, 그 김민정 씨이신가요? 김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네,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민정입니다. 루만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회장도 국회의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국회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신 거군요? 경찰관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김민정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최 회장이 발작하듯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청와대 경호처장이 청소부를 한다고? 거짓말이야. 하지만 경찰관은 이미 무전으로 김민정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곧 확인 결과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김민정 전 청와대 경호처장님이 맞네요. 경찰관이 경례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국회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청소부로 일하던 사람이 전직 청와대 경호처장이었다는 소식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최 회장은 더 이상 대들지 못했어요. 자신이 상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장님,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민정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런 일도 필요한 일이니까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취재진을 보낸 것 같았어요. 김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조용한 생활은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온 나라가 김민정의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그녀와 관련된 키워드였어요. 국회 청소부 정체, 김민정 전 경호처장, 조폭 응징 청소부, 인간병기 김민정. 뉴스에서는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앵커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전직 청와대 경호처장이 국회 청소부로 일하다가 성추행범을 제압했다는 소식입니다. 김민정 전 처장은 특전사 707부대 출신으로 대테러 전문가로 유명했습니다. 김민정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주목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국회로 출근하는 김민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그녀에게 향했어요. 처장님, 왜 청소부 일을 선택하셨나요? 조폭들을 제압할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다시 공직으로 복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민정은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차분했어요. 국회 식당에서는 어제 피해를 당했던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수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박수를 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우리의 영웅이에요. 김민정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관심과 찬사를 받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진심 어린 감사는 김민정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김민정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지. 조용히 일하시면서도 약자를 지켜주시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김민정 처장님 같은 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반면 최 회장과 그 일당들은 구속되었습니다. 성추행과 폭행 시도, 그리고 협박 혐의였어요. 함께 있던 국회의원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민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메시지를 던졌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민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봤거든요. 처장님, 커피 한잔 하세요. 의원들도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김민정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살고 싶었던 초심과는 너무 달라진 상황이었어요. 그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장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김민정은 어쩔 수 없이 의장실로 향했습니다. 김민정 전 처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의장은 김민정의 담담한 태도에 더욱 감명받았습니다. 처장님 같은 분이 국회에 계시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김민정은 불편했어요. 너무 과한 관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의장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의장님,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김민정 전 처장님께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민정은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이렇게 화제가 되면 언젠가는 옛 직장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화를 받으시겠습니까? 의장이 물었어요. 김민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를 받는 순간 자신의 조용한 생활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네, 받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민정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의장이 궁금해했어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김민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화 내용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중대한 것이었어요. 단순한 복귀 제안이 아니라 새로운 임무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김민정은 집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청와대에서 온 전화는 단순한 복귀 제안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국가보안기구의 수장직 제안이었습니다. 사회 약자 보호를 위한 특별 대책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처장님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민정이 보여준 모습이 정부에도 큰 인상을 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김민정은 평소처럼 국회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조용한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공직으로 돌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식당에서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고생하세요. 수진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김민정은 이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민정은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잠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내렸어요. 김민정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보좌관이었어요. 처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보좌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김민정이 물었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승차하시겠습니까? 김민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차에 탔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차 안에서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처장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처장님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이미 은퇴했습니다. 김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제 일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처장님은 여전히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보좌관의 말이 김민정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자신은 여전히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김민정이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차에서 내린 김민정은 국회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청소를 마친 김민정 앞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군복을 입은 장교였어요. 김민정 전 처장님이시죠? 장교가 경례했습니다. 누구시죠? 국방부에서 왔습니다. 장관님의 명령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김민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국방부에서까지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장관님 말씀이 처장님의 복귀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십니다. 김민정은 말없이 장교를 바라봤어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계속 조용히 살 것인지 아니면 다시 나라를 위해 일할 것인지. 하늘을 올려다본 김민정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정한 강함이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김민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김민정은 마지막으로 국회의사당을 바라봤어요. 이곳에서의 조용했던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할 때였죠. 며칠 후 뉴스에서는 김민정의 새로운 임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사회 약자 보호를 위한 특별기구의 수장으로 임명되었어요. 진정한 의미의 정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김민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가 보여준 진짜 용기는 화려한 액션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약자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죠. 청소부든 경호처장이든 직업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김민정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죠. 가끔은 우리도 물어봐야 합니다. 내 앞에서 누군가 힘든 일을 당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요. 김민정처럼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지나갈까요? 진정한 강함은 주먹이 센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이 진짜 강함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꺼내 보일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김민정이 다시 공직으로 돌아간 것처럼 때로는 조용한 삶을 포기하고라도 더 큰 의미를 위해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각자가 누군가에게는 김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숨어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따뜻한 마음 잃지 마세요. 사는 게 사연이더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